자, 실전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이제 우리 교재 파란 별책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는 당연히 이제 추리하고 시각적 사고 부분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죠. 자, 실전 모의고사예요. 1번부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첫 번째 문제가 언어 추리 문제부터 나와 있습니다. 약간의 형식 논리학적인 얘기가 들어가게 되겠네요. 우리 이제 이론 강의에서 봤듯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이제 표준화 작업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화가 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각 개념별로 주연됐는가 부주연됐는가, 그 다음에 문장이 긍정문인가 부정문인가, 이런 공식만 바로 집어넣는다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풀릴지는 이제 거의 불보듯 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아무래도 공식이 있다면 그 공식에 넣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죠. 벤 다이어그램은 어쨌든 그것도 문제는 풀리긴 합니다. 일단 볼까요? 결론부터 무조건 보는 거죠. 치료 효과가 큰 어떤 것은 입에 쓰다. 자, 그러면은 입에 쓰다라는 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치료 효과가 크다라는 말이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이제 소개념이니까 앞에 있는 것을 동그라미를 표시하도록 하고 뒤에 있는 것을 대개념이니까 네모로 표시하도록 할게요. 그냥 다르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근데 이렇게 보니까 치료 효과라는 말은 위에 없네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은 요 두 번째 문장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요 입에 쓰다라는 것은 여기에 있네요. 그죠? 그래서 똑같이 대개념이라는 표시로 네모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에 없는 이 약이라는 요 개념, 좋은 약이 되겠죠? 정확히 말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매개념이 될 것이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연, 부주연 관계를 살펴보면 좋은 약은 그러니까 모든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약은, 좋은 약은 주연이 됐습니다. 입에 쓰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문이죠. 긍정문일 때 이 뒤에 있는 술개념은 부주연됐다고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이 좋은 약은 좋은 약 전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 효과가 큰 어떤 것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떤 치료 효과가 큰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부주연입니다. 그 다음에 입에 쓰다라고 하고 있고 이거는 역시 긍정문이잖아요. 따라서 이 뒤에 있는 개념도 부주연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할 부분은요. 여기 이제 긍정문이고 긍정문이라는 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이제 여기에 들어갈 문장은 긍정문이에요? 부정문이에요? 긍정문이 나와야 되죠. 그죠? 긍정이 되는 거니까요. 만약에 부정문이라면 여기는 부정문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긍정문인 것을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긍정문이 아닌 걸 지워내야 되겠네요. 치료효과가 큰 어떤 것은 좋은 약이 아니다. 어떤가요? 이거는 어떤 치료효과가 큰 것은 좋은 약이 아니다. 해서 표준화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거고요. 얘는 부정문이죠. 따라서 부정문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떤 좋은 약도 치료 효과가 크지 않다. 이거는 어떻게 표준화가 될까요? 표준화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 어떤이라는 말이 붙어 있긴 하지만 이것은 어떤 좋은 약도, 그러니까 모든 좋은 약이 다 치료 효과가 크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모든 좋은 약은 치료 효과가 크지 않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크지 않다라는 말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부정문이죠. 따라서 답이 될 수가 없고요. 3번 어떤 좋은 약은 치료 효과가 크지 않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랑 서로 두 개가 딱 요거 하나 차이인데, 조사 하나 차이인데 표준화 시켰을 때는 그 뜻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3번 같은 경우에 어쨌든 부정문이기 때문에 얘도 답이 될 수가 없죠. 4번도요. 치료 효과가 큰 것은 입에 쓰지 않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어떤가요? 이것도 치료 효과가 큰 모든 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치료 효과가 큰 것은 입에 쓰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역시 부정문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긍정문, 부정문 여부만 따져봐도 답이 팍팍팍 나오는 그런, 어떻게 저희한테 보면 완전히 땡큐죠. 그죠? 5번 보죠. 좋은 약은 모두 치료 효과가 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왜 답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좋은 약은 모두 치료 효과가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요. 약은 여기서 우리 지금 매개념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 효과가 크다 이거는요. 얘 같은 경우에는 치료 효과, 여기 앞에 있죠. 소개념으로 봤습니다. 여기다 이제 적는다면 얘는 이런 형태하고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모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모두는 이 좋은 약에 대해서 수식하고 있는 거고, 모든 좋은 약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주연이 된 거고요. 치료 효과가 크다는요. 치료 효과가 크다는 것은 긍정문이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는 부주연이 된 상태 이렇게 적어놓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한다고 했죠. 첫 번째 긍정문, 부정문 여부를 본다고 했고, 두 번째 매개념을 보고 매개념이 둘 중에 한 번은 주연이 돼야 된다. 최소한. 근데 여기는 벌써 두 번 주연됐잖아요. 오케이. 세 번째 결론에서 주연된 것이 있다면 전제로 쫓아가서 주연되는지를 살펴보고, 주연되지 않은 것은 전제로 쫓아갈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결론에 보니까 둘 다 부주연됐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쫓아갈 필요가 없죠. 따라서 이것도 오케이. 그죠? 하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게 되면 얘는 올바른 3단 논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죠? 해서 답은 5번으로 정리가 되네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긍정문, 부정문 여부만 제대로 알아도 한 방에, 그러니까 이건 거의 15초? 이 정도면 끝납니다. 이 정도 문제는요. 그러니까 문제랑 괜히 썸 타고 그러고 계시면 안 돼요. 정답인 듯 정답 같은 정답 아닌 너.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공식이 딱 떨어지는 거니까요.
두 번째 문제도 볼까요? 사람의 심리를 자극하는 어떤 것은 유행에 민감하지 않다. 뭐가 있고 어떤 감성 마케팅은 유행에 민감하지 않다. 자, 그럼 이것도 역시 유행에 민감하다. 민감하다는 예를 대개념으로 잡고 감성 마케팅을 소개념으로 잡읍시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결론에서 위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민감하다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네요. 민감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감성 마케팅은 없네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심리를 자극한다. 자극이라는 것을 이렇게 매개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연 부주연 여부를 따져볼까요? 사람의 심리를 자극하는 어떤 것은 어떤 사람의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니까 얘는 부주연입니다. 유행에 민감하지 않다. 부정문이기 때문에 얘는 주연이 됐네요. 다음 어떤 감성 마케팅은 이것도 역시 부주연이죠. 유행에 민감하지 않다. 이거 역시 주연 됐네요. 그죠? 됐고 그 다음에 긍정문 부정문을 봐야 되는데 부정문이네요. 여기도 부정문이네요. 그죠?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부정문은 안 되죠. 부정문은 3단노법 자체가 성립을 안 한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긍정문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긍정문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일단 3번. 사람의 심리를 자극하는 것은 모두 감성 마케팅이 아니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부정문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사람의 심리를 자극하는 어떤 것은 감성 마케팅이 아니다. 역시 부정문이네요. 이건 이제 두 개는 답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보면은 차이가 나는 것은 요거 모두 어떤 요 정도가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네요. 다음 이제 여기는 통과가 됐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될 부분은 뭔가요? 매개념 부분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극하는 것이 매개념이 되는데 그럼 밑에 어딘가 여기가 이렇게 됐건 아니면 뭐 이렇게 됐건 간에 어쨌든지 간에 매개념 개념은 이 문장에서 최소한 한 번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부주연됐기 때문에 이 다음 문장에서 주연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자, 주연되고 있는지 볼까요? 자극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2번은 자극이 없으니까 1번부터 봐야 되겠죠? 1번. 사람의 심리를 자극하는 것은 모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극하는 것은 모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괜찮네요. 그죠? 감성 마케팅은 여기 동그라미 일단 쳐주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 민감한 것은 모두 감성 마케팅이다. 얘는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민감한 거, 감성 마케팅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민감한 것은 이렇게 돼 있고요. 감성 마케팅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요. 첫 번째 문장이랑 생각해 봤을 때 이건 매개념이 없는 그런 문장이 돼요. 전제가. 하기 때문에 얘가 들어가게 되면 정확한 3단론법의 규칙을 따르고 있지는 못하게 되는 겁니다. 3단론법의 형식 자체를 제대로 취하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틀렸다고 보면은 안 된다고 했었죠. 틀릴 가능성이 훨씬 높긴 합니다. 거의 대체로 틀립니다. 대체로요. 하지만 이 문장 하나만으로 이 문장이 도출이 된다면 왜냐하면 이거 지금 민감과 감성 서로 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문장 하나만으로 이것이 도출이 된다면 이것도 답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약간은 있어요. 근데 이건 내용상 봤을 때 유행상 민감한 것은 모두 감성 마케팅이고 이건 어떤 감성 마케팅 유행에 민감하지 않다. 이 내용은 서로 다른 내용이 되거든요. 이건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얘는 답이 되기 좀 힘듭니다. 지금 자극에 대한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요. 얘는 그 정도로 설명하고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3번은 답이 벌써 아니었고 4번. 감성 마케팅은 모두 사람의 심리를 자극한다. 자극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요. 얘는 지금 여기 부주연 됐는데 이 두 번째 문장에서 또 부주연 돼버리면 이건 매개념이 최소한 한 번은 주연돼야 된다는 여기 이 법칙에 어긋나게 되죠. 하기 때문에 4번도 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될 가능성이 일단 높은데 자 그러면은 1번이 왜 되는지 2번이 왜 안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2번부터 볼게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이 문장을 서로 한번 벤다이어그램처럼 한번 그려서 한번 생각해 보죠. 볼까요 이거? 유행에 민감한 것은 모두 감성 마케팅입니다. 그럼 이쪽에다가 민감을 적고요. 이쪽에다 감성을 적어볼게요. 민감한 것은 전부 다 감성 마케팅이랍니다. 어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얘는 이런 뜻이에요. 그죠? 이런 뜻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전제입니다. 근데 결론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결론을 볼까요? 어떤 감성 마케팅은 유행에 민감하지 않다. 어떤 감성 마케팅은 일부러 이제 좌우를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행에 민감하지 않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감성 마케팅 중에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죠? 그럼 이거랑 지금 같은 그림인가요? 아니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는요. 이 부분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이건 떠나고 근데 여기에서는요. 여기가 있는지 확실하게 몰라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있는지 확실하게 모르는데 결론에서 확실하게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죠? 하기 때문에 전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더 오버해서 뭔가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얘의 전제로부터 이 결론을 나올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확실하지 않게 얘기해 놓은 것을 가지고 확실하다라고 정의를 내려버렸기 때문에. 그죠? 이거는 그래서 이 문장 구조가 그냥 쉽게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이거 뭐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돼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도출이 안 되지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문장이요 이것도 마찬가지 문장이랑 썸 타고 있는데 막 뭐 한 것은 뭐 하지 않다 뭐는 뭐이다 막 생각하다 보면 되게 머릿속에서 개념이 엉켜요.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서 딱 정리하면 훨씬 더 편하게 답을 찾아낼 수도 있긴 합니다.
됐죠. 어쨌든 2번은 이런 이유로 틀리고요. 뭐 원래는 이제 또 3단원법에 취지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그 형식을 취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틀릴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왜냐면 이게 답이 돼버리면 얘는 첫 번째 문장은 들어가나 마나잖아요. 그죠? 들어갈 필요도 없는 걸 넣어놓고는 이게 맞기 때문에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약간 논리적인 구조에 안 맞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이 왜 맞는지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번. 사람의 심리를 자극하는 것은 모두 감성 마케팅이다. 그러면 자극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감성 마케팅은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심리를 자극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극하는 것은 여기가 이제 모두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수식하니까. 그래서 얘는 주연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요. 감성 마케팅이니까 긍정문이니까 부주연이죠. 자, 이게 이제 형식에 맞는지 볼까요? 첫 번째 부정문, 긍정문, 부정문. 여기 지금 긍정문이잖아요. 하기 때문에 역시 맞고요. 두 번째 매개념이 두 번 중에 한 번은 주연돼야 되는데 주연됐으니까 오케이. 세 번째 결론에 주연된 걸 봐야 되겠죠. 얘는 볼 필요 없고 얘를 봐야 되겠네요. 근데 올라가 보니까 여기서 이미 주연이 됐잖아요. 오케이. 세 가지가 다 통과됐으니까 얘는 그냥 바로 통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이 더 옳다는 것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네요.